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해보자.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가? 지금 떠오르는 기억은 분명 임팩트가 강한 한 가지의 사건, 순간일 것이다. 우리는 평균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가장 좋았던, 나빴던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일상적이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을 만큼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일 것이다. 그런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니 정말로 가능할까? 순간의 힘에 젖아 치피스, 댄 히스는 결정적 순간들은 고양, 통찰, 긍지, 교감 4가지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결정적 순간은 이 4가지 중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합쳐져 있을 수도 있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고양이다. 고양은 기분이나 정신을 복돋아 높이는 것이다. 고양을 의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또는 자신이 느낄 수 있기 위해 저자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1. 각본 깨트리기. 2. 위험 보상 높이기. 3. 감각적 매력 증폭하기. 먼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거나 제공한다면 그들은 고양된다. 당신이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보다 고객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조명이 마음에 안 든다,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온다 등등. 트집 잡을 사람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지만 인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오직 그 순간만이 기억에 남고 부정적인 것들은 까먹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위험 보상을 높이는 것이 있다. 당신이 스포츠팀에 속해 있다면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여 긴장과 보상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더 좋게 보이거나 더 맛있게 하거나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결혼식의 꽃과 맛있는 음식, 즐거운 음악이 곁들여지는 것처럼 감각적인 매력을 더하는 것이다. 이 3가지 요소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적용시킬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통찰이다. 통찰은 어떤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발판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통찰을 만드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1. 진실에 걸려 넘어지기. 2. 그에 기초한 자기 확장. 예를 들어 한 대학 총장이 교수들의 강의 계획표를 봤더니 형식적인 계획일 뿐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교수들에게 강의 계획표가 형식적이다라고 말하기보다 우선 그들에게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아 그들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이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목표를 말하게 한 후 그 목표가 강의 계획표에 담겨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제야 자신의 강의 계획을 확인하고 강의 계획을 목표에 맞게 수정할 수 있었다. 누군가 옆에서 말해주기 전까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진실을 자발적으로 발견해야 한다. 일단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발전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은 상상만 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를 시도하고 경험을 통해 대답을 뽑아내라고 저자는 말한다.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었다면 시도하라. 시련이 왔을 때는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라. 바람직한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저자는 말한다. 세 번째는 긍지이다. 긍지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다. 긍지를 만드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1. 이정표 늘리기. 2. 타인의 인정, 칭찬이다.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을 자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 성취를 해야 하는데 그 성취의 대상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즉, 목표 설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결단과 목표 달성을 자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늘려야 한다. 여권에 찍힌 입국 스탬프, 태권도의 색깔 허리띠처럼 보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어라. 하지만 단순히 목표를 잘게 쪼개어 단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정표는 실현 가능하고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2달 내에 5kg을 뺄 거야 라는 독단적이고 숫자 중심적이고 중간 이정표가 부족한 목표보다는 지난번에 산 바지가 꽉 끼지 않고 몸에 잘 맞는 것처럼 감정적인 동기를 자극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일주일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좋아하는 술을 참는 대신 토요일에 맥주집을 간다. 러닝하며 노래 3곡을 듣는 동안 걷지 않아야 다음 3곡을 들을 수 있다. 등등. 이렇게 하위 목표를 잡아서 중간중간 자잘한 승리감을 느끼는 것이 목표 설정의 핵심이다. 이렇듯 과업에 대한 성취를 통해 긍지를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한 방법은 바로 타인의 인정과 칭찬이다. 칭찬과 감사를 통한 감정은 다른 감정들보다 오래 유지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타인의 칭찬에 의한 행복감은 심지어 한 달 후까지도 통제 집단보다 더 크다고 한다. 1시간 동안 지극한 행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 여가생활 등등 우수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한 달 후까지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은 드물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칭찬과 인정에 짜다.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합당한 인정과 칭찬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해 주목받았다라는 느낌을 주고 합당한 칭찬을 해준다면 더 많은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교감이다. 우리는 집단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느낀다. 교감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공유할 수 있는 의미. 2. 사명감이다. 단단하게 결속된 집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힘든 과업을 같이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그 과업은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할지 말지가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야 한다. 특정 과업을 함께 진행하게 됨으로써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의미가 생기고 모두를 하나로 묶는 임무를 강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만약 이를 진행하는데 힘이 든다면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 그 기저에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내라고 저자는 말한다. 왜 병실을 청소해? 상사가 시켰으니까. 왜 시켰어? 병실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게 왜 중요해? 그래야 병실이 위생적이고 편하니까. 그게 왜 중요해? 그래야 환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니까. 이처럼 왜?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명감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결정적인 순간들을 구성하는 4가지를 살펴봤다. 이 4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더 많은 의미가 생길 것이다.